투표가 된 용지가 유효냐 무효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열받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추워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신분까지는 다 확인했는데, 자, 이분들이 3월 9일 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야당은요, 오늘 일제히 노정희 그야말로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즉각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사퇴시키겠습니까? 지금 이미 여당에서는요, 이 정치적인 책임론으로 부각되는 것은 극구 지금 말리려고 하는데 모든 전략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방금 말이죠, 송영길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신촌에서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해가지고요, 머리가 다쳐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지금 입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의 피습 상황도 지금 제목 딱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방송 말미쯤 되면 좀 상세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뭐 노정희가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노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노정희를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노정희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말이죠, 기자들이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본투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 이게 대답의 전부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늘 주요 회의 안건이 뭐냐,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일체 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쑥 그냥 출근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관위는 오전에 긴급 전원회의를 열어서 5일날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들 사전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9일날 있게 되는 본투표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자질이 안 된 게 이 사람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태에 관해서 물어보면 정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9일날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제가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히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겠다 라고까지 이 세 가지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리고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다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이 정도 서너 가지는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누가 앉혔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앉혔어요. 앉힐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형적 좌파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말이죠,
어제 2번씩이나 선관위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오전에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조금 미흡했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스런 입장을 내놨고, 어제 낮에 하루 종일 여야 막론하고 선관위가 뭐하고 있었느냐, 난리가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심야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 연장선상에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 그 다음에는 선관위원장에 나가는 중책을 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마저도 갖추지 않은 인사가 바로 노정이에요. 이런 사람을 앉힌, 더군다나요, 선관위원장은요 5대 5부 요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을 앉힌 문재인, 바로 이번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제 오전 입장문을 보면요, 매우 안타깝다, 송구하다, 그리고 절대 부정 소지는 없다, 이렇게 냈다가 오후에 밤늦게 말이죠, 심야에 많은 혼란을 들여서 사과드린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 어제 2번 내놓은 입장의 절반만큼이라도 국민한테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말 인간들이 말이죠, 이 오브리온에 앉아있다.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중앙일보 사설에 나온 내용, 자, 이거 한마디로 해서요, 이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주도한 주심이 누구냐? 노정이에요. 이 정도는 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선거 공보물에 그야말로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이게 허위사실이지 뭐 왜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예, 이번에도 똑같이. 자,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2020년 무죄 판결을 주도한 주심이었는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장토, 주심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사칭 전과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럼 뭐냐,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고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말하자면 이재명이 이 공보물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명 때부터 자질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어요. 바로 저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라온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매년 이 김명수하고 다 똑같은 피가 섞여 있잖아요. 김명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 그래서 이러한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다 보니까요, 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을 해서 앙신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책을 받지 않고 오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올라왔어요. 자, 바로 전임이 누굽니까?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이어서 지금 노정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말이죠. 이 노정희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사법부 전체에 망신살을 준 사람이 바로 노정희예요. 그때도 대선 특별됐잖아요. 답변서 그대로 베껴내가지고 특히 선관위 정책과 관련된 질문 64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그대로 베껴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4일날, 5일날 사전 투표를 하는데 집에 앉아 있고 아예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도 안 해.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정희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 사람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이 무죄 판결하는데 이 권순일과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권순일 대법관은 뭐 전혀 의혹과 관련이 없다.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흐름으로 보면 김명수 김만배가 계속해서 누굽니까 은수미 재판도 뒤집을 것이다 했는데 80만 원짜리로 끝났잖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김만배하고 이 노정희하고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지 추가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파헤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또 하나만 보더라도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투표지 그러니까 그날 신문만 확인한 후에 돌아간 확진자들이 지금 선거 사전 투표소마다 제법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분을 확인하고 다 딱 들어갔는데 투표 용지까지는 받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갔어. 자, 이 사람들이 본투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본투표를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상 본투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단독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신분증을 딱 우리 투표 관리요원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 투표요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투표용지까지 다 받아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받아와서 이 유권자한테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투표는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겁니다. 투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도의 요지예요. 왜 그러느냐? 투표용지 발급 기록은 전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요원이 신분증하고 이런 걸 다 가져가서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는 발급을 받아갖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투표용지가 밖으로 일단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권자의
유권자가 이 선거요원으로부터 투표지를 진짜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실제 투표를 했는지 여부의 그 기록,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다시 줄 수 없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상당한 이 논란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조선일보가 바로 선관위에 직접 문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말씀을 드리면, 이 격리자하고요, 확진자 투표는 한 10가지 단계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복잡해요. 첫째가 야외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신분증을 투표 사무원에게 주면 투표 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거친 뒤에, 세 번째, 유권자에게 선거인 본인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 신분증하고요, 선거인 본인 확인서를 가지고 유권자를 밖에서 대기시킨 상태에서 투표소 안으로 이걸 들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투표 용지를 대리 발급받습니다. 그리고서 유권자에 돌아와가지고 신분증과 투표 용지 그리고 봉투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임시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 사무원이 나눠준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어서 투표 사무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 사무원은 다시 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 안으로 이동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가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투표함은 투표소 한 곳당 한 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유권자가 일단 투표장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당사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무실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투표요원이 그 사람의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요원이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에서 이 전산에는요, 이 사무요원한테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었다 라는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이 유권자가 이 사무요원한테 받은 투표지를 참말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보면, 입장을 보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본투표를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되는 방향을 보면요, 각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본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투표 거부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확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역 선관위가 투표장 특이 사항을 기록한 투표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이 방침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요, 이거는 사실상 불안한 것이다. 이러한 이 분위기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본투표일 때요,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이제 이 선관위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됐어요. 바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정희를. 어떤 죄냐? 제목이요.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그리고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현장에서의 잘못된 진행, 조치, 투표한 보존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독재적 탄압과 편법, 그리고 면피성 답변은 현 정부의 공정과 합리, 촛불혁명과 동떨어진 황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성 선거가 지속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가 팽배해지는 이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 고발 조치 해봐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 정권. 그래서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선거 강력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 원희룡 본부장 오늘 언론에 나와서요. 일체히 이준석 대표 전부 즉각적으로 사퇴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노정희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찍은 투표지 줬다고 하는데 봉투 바꿔치기 한 거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요. 이건 해방 이후 처음 듣는 얘기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를 찍은 용지를 줬다라는 말인데 1번을 찍은 투표용지를 누가 1번을 찍었는지 궁금하고 전부 지문 조회를 해보면 누가 찍었는지 나올 것이다. 예컨대 그 투표용지에 찍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건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다. 부정선거가 장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관건선거가 아니라 공무원이 대리 기표를 한 것이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던 투표함 바꿔치기보다 더한 봉투 바꿔치기가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앞에서 이 후보를 찍고 간 사람이 봉투를 줬는데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음 사람에게 줬다면 그 공무원을 징계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고위층까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송영길 피습을 당했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속보를 보면요. 신촌서 유튜버에 서너 차례 망치 폭행을 당했다. 야, 이건 심각한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망치 사진도 나오고 있고 이런 일은요. 여야를 막느라고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정치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히 엄벌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가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만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종전선언을 완수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해 당시에도 한 손에는 망치, 다른 한 손에는 유튜브 촬영용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요, 이 괴한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송 대표가 시민들 사이를 지나 선거운동으로 향하는 도중에 송 대표의 뒤를 쫓아가 검은색 봉지로 감싼 망치로 그의 머리를 뒤에서 서너 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안타깝고, 우선 이 범인이 누군지 신원을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길밖에 없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송영길 대표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게 되기를 비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를 이렇게 서너 차례나 때렸다. 이거는 뭐 완전한 이거 테러가 아니라 이건 살인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속보가 떴는데요. 이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함에 직접 투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긴급 전체 회의에서요, 이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를 9일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확진자 등은 선거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다음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어제와 같이요, 뭐 비닐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종이 봉투들, 또 아니면은 뭐 이 플라스틱 속구리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용품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운반이 되는 이런 사례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여기도 말이죠. 이 통화일보 보도를 보면 공개된 영상에는 한 중년의 남성이 송 대표에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직접 내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둔기를 휘두르는 폭행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재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종전선언을 완수하라. 이러한 주장을 한 걸 보면 지금 여권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원 경보, 경호 특히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또 오늘 뭐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짤막짤막하게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